나는 그날 산장의 문을 열자마자 그의 등을 보았다. 그는 짐을 풀지도 않고 미안해, 이게 끝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차 키를 쥐고 사라졌다. 3시간 후 그의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게 정의인가 였다.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터져나오는 비틀린 기침 같은 소리였다. 남편, 아니 이제는 그 새끼라고 불러야 할 그 인간이 날 버린 그 산장에서 나는 마침내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피로 물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계획했다는 걸 나조차 믿기 힘들었으니까. 그날 아침 서울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출발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 주말은 우리 둘만의 시간일 거야. 여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맨틱한 산장,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그곳은 그가 특별히 예약한 곳이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없이, 직장 스트레스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랬다. 도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미끄러웠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가 분위기를 더했다.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때도 이런 비 오는 길이었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날 안고 뛰어다녔잖아 라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그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추억은 독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산장에 도착한 건 오후 늦게였다. 공기가 차갑고 습했다. 나무로 지은 작은 집, 주변엔 소나무 숲이 둘러싸고 멀리 호수가 보였다. 로맨틱하다고? 웃기지 마. 그곳은 고립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가 짐을 내리며 말했다. 여기서 쉬자. 와인도 가져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갑자기 멈췄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아니, 편지가 아니었다. 호텔 영수증이었다.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힌 최근 날짜의 그것. 미안해. 나의 다른 사람을 만났어. 이 결혼 끝내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 갑자기 왜 10년을 어떻게? 그는 대답 대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생각해봐. 우리 사이에 이미 끝났잖아. 너도 알면서.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소리쳤다. 그년이 누군데? 직장 동료. 아니면 옛 연인. 그는 대답하지 않고 차로 향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먼지가 피어오르는 길. 나는 산장 안에 홀로 남았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섞인 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10년 내가 포기한 커리어, 그의 성공을 위해 바친 청춘. 그리고 그 비밀. 그가 모르는 내가 짊어진 그 죄책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핸드폰을 쥐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왔다. 미안. 잘 살아. 그 한마디에 나는 폭발했다. 나는 일어나서 그의 짐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그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열리자마자 화면에 뜬 폴더. 비밀. 그 안에 그의 외도 증거가 가득했다. 사진, 메시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회사 문서. 그가 내 이름으로 저지른 사기. 5년 전 회사의 횡령 사건. 그가 돈을 훔쳤고 나는 그걸 덮어주기 위해 내 명예를 걸고 증언을 바꿨다.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의 비서였다. 아니, 아내로서 그의 그림자였다. 회사가 무너질 뻔한 그 사건에서 그는 나를 설득했다. 내가 증언만 바꿔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나는 믿었다. 내 미래를, 우리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직장을 잃었고 그는 승진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날 버린다. 그 새끼.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노트북을 쥐고 증거를 복사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사라진다면? 그 산길은 위험하다. 비가 오는 밤, 절벽이 가까운 그 길, 나는 핸드폰을 들고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번호로. 돌아와. 이야기하자. 그는 답했다. 안 돼, 끝났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다음 메시지. 증거를 봤어. 내가 훔친 돈, 내 이름으로 침묵. 그리고 뭐. 그건 그의 차가 유턴하는 소리가 상상됐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3시간 후 경찰에 전화가 왔다. 부인, 남편분 차가 추락했어요. 산사태로 보이는데 나는 네, 라고 대답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을 느꼈다. 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절벽 주의해. 비가 많이 와.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그가 날 버리고 갔어요. 갑자기 그들은 동정했다. 산장에서 홀로 남은 여자.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 중이었다. 그의 연인, 그녀의 이름은 폴더에 있었다. 지은, 그의 부하 직원. 그녀가 그의 성공을 도왔을 테지. 이제 그녀 차례다. 다음 날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장례식 준비. 가족들은 울었고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아요. 언니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시작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을 만난 건 장례식 후였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훔치며 왔다. 언니. 오빠가.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같이 이야기해요. 집으로 그녀는 따라왔다. 내 아파트에서 나는 와인을 따랐다. 그가 뭐라고 했어? 나에 대해 그녀는 떨며 말했다. 오빠가. 언니가 너무 집착해서 자유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나는 웃었다. 정말. 그럼 이건. 노트북을 열었다. 사기 증거.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오빠가. 그래. 그리고 너도 관여됐지? 그 돈, 내 계좌로 일부 갔어. 사실이었다. 폴더의 기록이. 그녀는 창백해졌다. 언니, 제발. 오빠가 강요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요. 너희 둘이 2년 동안 날 속였어. 내 인생을 망친 대가야. 그녀가 무릎 꿇었다. 살려주세요. 돈 줄게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돈. 그건 내가 갚을 수 없어. 대신 내 미래를 포기해. 그날 나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회사에서 자진 퇴사, 그리고 그의 사기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가 퇴사한 다음 날 나는 익명으로 그 증거를 회사에 보냈다. 제목, 횡령의 진실. 결과. 회사 폭풍.
그녀는 의심받았고 경찰 조사, 그녀의 인생, 끝.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례식 후 그의 핸드폰이 내게 왔다. 비밀번호 풀린 상태로. 메시지 하나, 시어머니로부터. 얘기할 게 있어? 내가 모르는 비밀,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만나러 갔다. 시어머니의 집, 낡은 한옥. 내 남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뭐. 10년 전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이미 바람을 피웠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 내 시아버지의 예충격. 내 딸, 그의 피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기억이 스쳤다. 결혼 전 시아버지의 그 밤, 술 취한 파티, 그의 손길. 나는 잊으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웃었다. 내가 그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야. 하지만 내 남편의 죽음. 내가 한 짓이지, 그녀는 알았다. 어떻게? 그 새끼가 내게 말했다. 도망치기 전에 나는 떨었다. 그럼 왜 날 불러? 보복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까. 시어머니의 눈빛, 그의 것과 같았다. 뮤외모. 그녀가 모든 걸 조종했다. 남편의 외도, 심지어 산장 예약까지. 그 산장은 함정이었어. 내가 그를 죽이도록 나는 소리쳤다. 왜? 내가 뭘? 내가 시아버지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아이를 낳으며 내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었어.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 아니, 공모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선택해. 딸아이를 데리고 사라지거나 우리와 함께 싸워. 나는 선택했다. 싸움. 왜냐하면 가족의 어둠은 나 혼자 짊어질 수 없었다. 트위스트, 남편의 죽음은 내 계획이 아니었다. 그가 일부러 추락한 것, 자살. 왜? 그의 죄책감. 사기. 또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이제 시어머니와의 전쟁. 그녀의 재산, 가족 기억. 나는 증거를 쥐고 그녀를 무너뜨릴 준비를 했다. 지은은. 그녀는 내 편이 됐다. 언니, 나도 속았어. 함께하자, 새 여자, 뒤엉킨 원한. 클라이맥스는 회사 주주총회에서 왔다. 시어머니가 CEO 자리를 노리고 나는 주주로서 발언했다. 이 회사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증거 공개. 횡령, 가족 비밀. 총회장은 혼란. 이게 사실인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 2년이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주식 폭락, 그녀의 몰락. 그 순간 나는 갈등했다. 그녀를 끝장낼까? 아니면 용서.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가족으로 받아들여. 나는 웃었다. 가족. 당신들은 이미 나를 파괴했어. 하지만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트위스트의 끝, 나는 회사를 인수했다. 지은과 함께. 시어머니는 감옥으로. 하지만 행복. 아니. 나는 홀로 산장에 돌아갔다. 그 로맨틱한 감옥. 비가 내리는 밤, 나는 속삭였다. 이게 승리인가? 그 산장에 다시 도착한 건 사건이 끝난 지 한 달 후였다. 회사 인수, 시어머니의 재판, 지은의 충성.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하지만 내 가슴속은 텅 비었다. 딸아이는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 왔다. 엄마, 왜 또 가? 그녀의 물음에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대답했다. 생각. 아니, 회상이었다. 그 모든 배신의 뿌리.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평범한 OL이었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꿈을 키웠다. 해외 유학, 독립. 하지만 그를 만났다. 회의실에서 그의 미소에 빠졌다. 김서연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에요. 그 한마디에 나는 그의 그림자가 됐다. 결혼. 그의 성공을 위해 내 커리어를 포기. 여보,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더 중요해. 그의 말에 나는 고개 숙였다. 첫 번째 배신은 임신 중이었다. 시아버지의 그 밤, 파티 후, 나는 취해서 그의 손길을 막지 못했다. 다음 날, 후회.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가족의 명예, 그의 사업. 나는 침묵했다. 아이를 낳았고 그의 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 항상 날 찌르는 그 시선. 남편의 사기는 5년 전 회사 자금 10억. 그는 프로젝트 실패를 숨기기 위해 훔쳤다. 나를 끌어들였다. 서연아, 내 증언만 필요해. 그 돈은 합법적이었다고 나는 거부했다. 안 돼, 범죄야. 하지만 그는 울었다. 우리 가족이 무너져. 아이를 생각해. 나는 동의했다. 법정에서 나는 거짓 증언. 결과. 사건 종결. 그는 승진, 나는 평생의 죄책감. 그 후, 그의 외도. 처음엔 직감. 늦은 귀가, 향수 냄새. 하지만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왜? 사랑. 아니, 증오를 키우기 위해. 폴더를 발견한 건 우연. 그의 노트북, 비번 깜빡. 지은의 사진. 오빠, 사랑의 메시지 수백 개. 산장에서의 그날,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버림받을 걸 알았다. 그의 말투, 눈빛. 그래서 노트북을 챙겼다. 메시지 보냈다. 증거 봤어. 그는 패닉. 차를 돌렸을 텐데 비로 미끄러져. 추락. 자살. 아니면 사고. 경찰은 산사태라고 결론.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 삭제된 드래프트. 서연아, 미안.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자유. 웃기지 마. 그 후,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지은을 무너뜨린 건 쉽지 않았다. 그녀는 영리했다. 언니, 오빠가 날 이용했어. 나도 피해자야. 눈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증거야. 내 계좌로 2억 입금. 그녀는 무너졌다. 퇴사. 그리고 내 첩보원.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았대요. 오빠의 외도까지 조종했어요. 시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박미경. 60대. 하지만 눈빛은 여우. 그녀의 집에서 그 비밀을 듣던 날 내 시아버지는 죽기 전 내게 손을 댔어. 하지만 그건 내 계획이었어. 뭐.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도록. 내 미모, 능력을 이용해 외충격. 그녀는 날 도구로 봤다. 딸아이는 그녀의 손자. 혈통 보존. 나는 분노했다. 왜 나한테? 내가 강했으니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자. 그녀의 웃음, 차갑다. 하지만 이제 내 남편의 죽음으로 내 손이 더러워졌어. 함께하자. 아니면 딸을 잃을 거야? 위협. 나는 동의한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가족 기업의 비자금. 지은의 도움으로 서류 확보. 주주총회. 그날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김서연 대표님, 발언하세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 회사의 뿌리는 썩었어요. 횡령, 가족 내비리 슬라이드. 증거.
시어머니의 얼굴, 창백. 거짓. 이건 하지만 주주들은 떠들썩. 조사하자. 그 후 그녀의 몰락. 구속. 재판. 나는 CEO. 하지만 밤마다 악몽. 딸의 얼굴. 엄마, 왜 슬퍼? 나는 안아주며 속삭인다. 엄마가 지켜줄게. 지은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그녀는 이제 내 오른팔. 언니, 오빠를 사랑했지만 이제 당신 편이에요. 밤늦게 와인 한 잔 그의 죽음. 당신 탓인가요? 나는 고백했다. 내 메시지가 그를 자살로 몰았을지도. 그녀의 눈, 공감. 우리 모두 피해자야. 하지만 트위스트 또 하나. 재판 중 시어머니의 편지. 내가 모르는 진실. 내 남편은 살아있어. 불가능. 차는 산산조각. DNA 확인까지. 하지만 가짜. 아니, 편지의 사진. 병원 침대. 그의 얼굴. 성형. 그는 도망쳤어. 내 복수를 피하기 위해. 분노 재점화. 그는 살아. 산장에서의 추락, 연출된 사고. 나는 추적 시작. 지은의 네트워크. 오빠. 태국으로 갔대요. 나는 비행기 탔다. 방콕의 더러운 거리. 그를 찾았다. 작은 아파트. 문 두드리자. 그는 늙어 보였다. 서연아. 왜 날 속였어? 그는 울었다. 미안. 시어머니의 강요. 외도도, 사기도. 모든 게 그녀의 계획. 너를 파괴하기 위해. 트위스트. 그는 피해자. 나처럼. 그 산장. 그녀가 예약한 거야? 나를 죽이도록 유독. 나는 총을 꺼냈다. 아니, 권총 모양의 USB. 증거. 이제 끝내자. 그는 고개 숙였다. 죽여. 하지만 나는 못했다. 대신 함께 돌아가. 진실을 밝히자. 후 그는 동의. 비행기에서 그의 손잡았다. 사랑해. 아직도. 서울 도착. 재판. 그의 증언. 시어머니, 무너짐. 내 놈들. 하지만 증거 앞에 무릎. 그녀, 종신형. 캐트 툭. 나는 CEO. 그는 내 옆 딸아이 웃음. 하지만 상처는 남아. 산장에 다시 가. 우리는 앉았다. 이게 행복인가? 그는 내 덕분에. 하지만 내 마음 여전히 UM. 복수는 끝났지만 배신의 그림자 영원. 행복. 그 단어는 내게 독이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우리 삶은 표면상 완벽했다. 회사 안정, 딸아이의 학교 생활, 주말 산책. 하지만 밤, 그의 코 고는 소리에 나는 깨곤 했다. 이게 진짜일까? 그의 태국 생활, 그곳 여자들. 그는 다니야, 혼자였어 라고 했지만 증거는 의심을 키웠다. 지은은 이제 내 베프. 언니, 그를 믿어요. 그는 변했어요. 그녀의 말, 위로. 하지만 그녀의 눈빛, 때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그리움. 복잡한 삼각관계. 나는 그녀를 경계했다. 너, 아직도. 그녀 웃음. 과거예요. 이제 언니가 제 가족. 시어머니의 재판은 미디어 폭풍. 재벌가 어머니, 횡령과 가족 비리. 기사마다 내 이름. 김서연, 복수의 여신, 칭찬. 아니, 비난. 그녀가 가족을 파괴했다. 온라인, 서연파 vs 미경파. 나는 장녀가 됐다. 스트레스. 불면. 약.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아빠야? 심장 멎음.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그러셨어. 재판 때 시어머니,
감옥에서조차 나는 안아주며 엄마 아빠가 진짜야 라고 거짓. 하지만 DNA 테스트. 두려움. 남편과의 대화. 그 비밀, 딸에게 말해야 해. 그는 하니, 그녀를 지켜. 하지만 그의 말, 진심. 태국에서 보낸 돈, 그녀에게? 나는 조사, 그의 은행 기록. 5천만 원, 기부 명목. 받는 사람, 그의 예견인? 아니, 지은. 대질. 이 돈, 뭐야, 그녀 창백. 오빠가 돌려준 거예요. 사기 때 내 목, 그는 서연아, 믿었. 하지만 신뢰 무너짐. 나는 다시 산장으로. 홀로. 비 내리는 밤, 회상. 회상 속 첫 만남. 그의 미소. 사랑. 하지만 이제 나는 결심. 모든 걸 끝내자. 회사 매각. 이혼. 자유. 하지만 트위스트. 산장에서 문 두드림. 남편. 서연아, 따라왔어. 그는 무릎 꿇음. 미안. 모든 게 내 잘못. 태국에서 나는 후회만 했어. 그의 고백. 시어머니가 날 조종했어. 외도, 지은도 그녀의 함정. 너를 질투해서 증거? 녹음 파일, 그녀의 목소리. 서연을 무너뜨려. 그년이 우리 피를 더럽혔으니까 충격. 딸은 그 일. DNA, 위조된 거짓. 화해.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상처 깊음. 지은, 용서. 나도 속았어, 그녀, 회사 파트너. 클라이맥스, 마지막 재판. 시어머니의 최후 진술. 나는 지켰어. 가족을. 하지만 배심원, 유죄. 그녀의 눈, 나 향해. 너도 똑같아질 거야. 그 후, 우리 삶이 평화. 아니, 긴장. 매일, 배신의 그림자. 딸의 미소가 유일한 빛. 평화는 환상이었다. 회사 매각 후, 우리는 제주로 이사, 바다 앞집 딸아이 학교, 남편 프리랜서. 지은은 서울에 남아 가끔 방문. 언니, 잘 지내. 그녀의 미소, 진심. 하지만 밤, 악몽. 시어머니의 얼굴. 너도 똑같아. 그녀의 말, 이연. 나는 남편을 의심. 그의 전화, 숨기는 메시지. 누구야? 클라이언트, 거짓. 조사, 그의 노트북 다시. 폴더, 새 시작. 태국 여자 사진. 사랑해, 기다려. 분노. 나는 대면. 또 배신, 그는 울음. 그건 과거. 내가 날 버릴까 봐 상상한 거야. 거짓. 진실. 나는 지은 불렀다. 그를 감시해. 그녀 동의. 언니를 위해. 한 달 후, 그녀의 보고. 오빠, 깨끗해요. 회사 일뿐 안도. 하지만 내 마음, UM. 과거 죄책. 사기 증언, 그대가. 딸의 생일, 파티. 웃음. 하지만 시어머니의 편지 도착. 감옥에서. 내 딸, 내 손자. 증거 보내줄게. DNA 보고서. 진짜. 시아버지. 세상 무너짐. 나는 남편에게. 이게 사실이야. 그는 모르겠어. 하지만 사랑의 그 불신. 클라이맥스, 가족 회의. 지은, 딸, 남편. 진실을 말하자. DNA. 딸, 엄마, 나, 누구야, 눈물. 남편,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무너짐.
너희 모두 날 속였어. 도망. 산장으로. 홀로. 비의문 두드림. 모두. 함께하자. 용서. 티스트, DNA 가짜. 시어머니의 마지막 속임수. 진실은 딸은 그의. 화해. 하지만 상처 영원. 우리는 계속. 최종 티스트. 한 해 후 회사 재건. 나는 리더. 남편, 파트너. 지은, 친구, 딸, 행복. 하지만 시어머니 사망. 유서. 서연아, 미안. 모든 게 사랑이었어. 가족을 지키려. 그 말, 용서. 나는 장례. 그녀의 무덤 앞 이게 끝인가? 3계속. 복수 끝, 사랑 시작. 아니, 회색.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고 긴장. 나는 산장 창가서 비 내림. 자유야, 마침내. 하지만 속삭임. 아니, 전쟁은 영원해. 끝.